자, 오늘의 두 번째 부동산 뉴스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오피스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서 제외 검토인데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여기서 오피스텔은 자 그동안 현황을 보면 오피스텔은 우리가 원래는 무슨 정도였죠? 사무실이었어요. 사무실. 자,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사무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거죠. 근데 실제 용도에 따라서 이거를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자가 내거나 민간 임대사업자 다 쓸 수 있어요. 주택 임대사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주택으로 안 보려면 주택 임대사업자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 앞으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청년들, 무주택자들 이런 사람들 아파트를 갖고 있지 않는 이러한 경제적 약자가 오피스텔을 사는 것을 그래서 오피스텔이 많이 짓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1인 가구라든가 청년 그래서 오피스텔도 예컨대 전용 10평 이하 그렇죠? 가격은 예컨대 뭐 3억 이하 2억에서 3억 사이 뭐 싸면 쌀수록 좋겠죠. 강남에서도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도 3억 이하 역세권도 3억 이하 더 이제 안 좋은 데는 뭐 1억 5천 뭐 1억 이런 식으로 지어서 오피스를 주면 이걸 주택에서 무조건 배제하자는 거예요. 배제하자는 거예요. 이런 1인 가구라든가 청년,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독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독립을 했을 때 그래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오피스텔 아니에요. 허름한 그런 원룸보다는 이런 오피스텔을 많이 지어서 역세권의 공공주택 이런 걸 많이 지어서 이런 1인 가구라든가 청년들에게 안전한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해주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새 집을 예컨대 아파트 25평이고 이런 거를 사기 전까지는 이런 데서 머무르고 살면서 살아야 어떤 주거적인 쾌적함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결혼해서 오피스 살 수 있잖아. 전용 10평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7평도 살 수 있고 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할 때는 이거를 주택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 25평, 35평, 40평하고 오피스텔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많이 갖고 있어서 다주택자들이 오피스텔도 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오피스텔을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그때는 사무용과 주거용을 따질 수 있지만 이런 1인 가구라든가 청년 이런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쾌적하게 살면서 나가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혼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면 주택 마련에 대한 그 결혼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혼도 할 수 있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일단 주택수에서 빼달라라는 게 제 오랜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제가 해달라고 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마침 이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 관계없이 민주당도 나중에 정권을 잡던 국힘당도 정권을 잡던 관계없이 이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그냥 평수 얼마 이하짜리는 무조건 주택수에서 빼주자. 그리고 다주택자가 이걸 할 때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주택수에서 현행처럼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경우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다든지 해서 규제를 할 필요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일반 경제적 약자가 1인 가구라든가 이런 경우 오피스텔 살 때는 이거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봐서 세제택을 주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쾌적하게 살면서 직장생활과 워라밸을 실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혼도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주거 문화를 먼저 우리가 산 세대가 이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제도적으로라도 해주고 그래야 또 쉽게 이 건설사에 메리트를 줘서 이런 거를 많이 지어서 1인 가구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각종 그 혼자 사는 여인들 여자 아가씨를 상대로 하는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게 안전하잖아요. 이게. 오피스텔 규모가 있고 관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CCTV라든가 이런 게 보안 장치가 돼 있으면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급해서 젊은 친구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좀 멀어도 역세권이면 상관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이 오피스텔은 이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지금 원희룡 장관 이야기하는 것은 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이걸 오피스텔 샀다 해서 이거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다음 아파트를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봐서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평상 이걸 사가지고 했을 때도 이거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오피스를 하나 했을 때는 이걸 뭐다?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주택을 살 때는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다른 주택을 샀을 경우는 뭐 이 오피스텔을 팔으라고 한다든지 그런 혜택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거로 쓰더라도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거로 보지 말자. 특별한 규제가 아닌 한. 예, 근데 뭐 아파트 하나 정도는 괜찮지만 뭐 2개, 3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피스 살 때는 이런 경우는 규제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경제적 약자가 살 때는 이거를 인정해주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로 할 경우는 다주택자에 관계없이 이런 경우는 어차피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도 다주택자로서의 그런 혜택 뭐 부담은 없어요. 양도세 혜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부세라든가 재산세에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도 임대사업자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오피스텔을 좀 규제를 많이 풀 필요가 있다. 이런 1인 공간이 많아질수록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대가족보다는 1인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1인 가구에 맞춘 여러 가지 짜맞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규제를 확 풀자. 법선 나승성의 주장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